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구혁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계사 읽기. 자, 오늘 3월 27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가 노트북이 망가져가지고 방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도이체방크, 독일은행이죠. 도이체방크의 또 시중 리스크가 올라갔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연준에 지나친 이 돈풀이, 돈 많이 풀어놨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한 부작용들이 이 금융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신용 위험입니다. 크레딧 리스크라는 거죠. 이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도가 한두 차례 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고 또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마음이 있고, 개인들도 어느 은행이 부실한가라고 해서 이 자금의 쏠림 현상, 그러니까 안전한 은행 쪽으로 자금이 쏠려 나가게 되면은 여타 이제 짜잘한 은행들, 또 내지는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은행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빗대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돈들이 이제 뭐 우리은행이나 아니면 신한은행이나 아니면 하나금융이나 이쪽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은행들도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크레딧 리스크를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크레딧 리스크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내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들의 움직임은 보다 더 안전한, 보다 더 안전한,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게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원의 그 쏠림 현상 때문에 이 비효율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용 위험은 말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속성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회피 심리, 이런 것들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지요. 자, 지수는 5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잘 견뎌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루 종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3포인트 올랐고, 외국인이 그 사이에 3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또 천억대 순매도를 내놨어요. 금융투자는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를 했고, 오늘 환율이 올라서 7원 20전 올라서 1301원, 다시 1300원대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3일 연속 내자리 수이 순매수를 이어오다가 한 번 또 순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은 혼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뭐 코스닥도 그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은 그 사이에 쭉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왔던 IT 이쪽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쪽에 쏠림이 있었던 것들이 완화되는 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는 쉽게 뛰어 오르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MACD나 이런 걸 보면은 반등을 해야 되는데, MACD의 움직임들이 좀 이렇게 그 꼬여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 MACD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동평균선들 간의 괴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이 이동평균선의 밀집 구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코스모 신소재, DB 하이텍, LS,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포스코 홀딩스, LG노텍, 일진 머티리얼스, 크게 뭐
뭡니까? 저기 그 묶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한천기술, 하이브. 이런 저기 그 이 중소 그 결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은행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코스닥 쪽에서는 포스코 엠텍, 강원에너지, 삼천당제약, 제이오, 어반리튬, SPG, LNF, KG ETS, 첨보, 대주전자재료. 이건 좀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뭐 괜찮은 그런 모습이네요. SM 뭐 저기 그 공급에서 다 끝났으니까 에코프로, HN, 인탑스, 위메이드, 하나마이크론,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테마주들도 보면 뭐 희소금속이니까 이건 뭐 저기 그 2차전지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소재, 비철금속도 그렇고 반도체 후공정, PCB, 2차전지 소재 뭐 대체로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움직인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일단 뭐 곤두박질치다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원유 가격도 좀 반등하다가 다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고 금값도 생각보다 치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반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00원대 다시 돌아왔고 우리나라 금리들은 조금씩 밀렸고요. 경제지표들 27일은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 주택가격 지수들이 나오는군요. 지수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의 은행권, 글로벌 은행권의 동향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데 하나씩 좀 짚어보죠. 자, 도이체방크 리스크의 외국인 투심이 꺾였다. 그리고 대형주 부진 속에 약보합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로 하락했다. 중소형주는 선방했다. 도이체방크로 이어진 글로벌 은행 리스크에 외국인의 투심이 약화됐는데 이날 외국인은 하루 동안에 이렇게 팔아 제꼈고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앞서 도이체방크의 주관 유럽에서 회사의 부도 위험을 내주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었으니 뭐 바로 꺾여 내려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시장을 어저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뭐 주말 동안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언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CSA에서 독일 도이치방크도 흔들 계속되는 실리콘밸리 은행발 금융불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은행권 위기설이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로 이어졌다. 이게 뭐 독일 은행이죠. CS의 신종자본증권, 이거 티어1인데 신종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영구채권입니다. 영구채권인데 그 BIS에서 그 자기자본 비율을 결정할 때 그때 자기자본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저기 그 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권을. 근데 채권이니까 이건 뭐 저기 그 채무 상각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전액 상각 폭풍으로 티어1 그 발행량이 많은 도이치방크 유탄을 맞은 것이다. 근데 이거에 저기 그 CS나 이런 것들의 원인은 뭐냐 하는 건데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평판에 금이 갔죠. 그러면 불안불안하던 것이었고,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듀레이션 미스매치인 것이고, 지금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업용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이체방크 위기설은 CS에서 비롯됐는데 UBS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그 CS를 인수하면서 170억 달러 신종 자본주권 티어1을 전액 상각 처리했다. 티어1 코코본드의 일종으로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의 동의 없이 상각 처리될 수 있다. 채권이
한순간 휴식 조각이 되면서 다른 은행 채권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하지만 숄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독일 총리죠. 뭐 문제 없다. 왜냐면 이제 그 숄츠가 지금 총리가 되기 전에 재무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재무장관.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은행의 중소 규모들을 믿을 수 없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돈의 생리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일주일 새 예금이 127조 원이나 감소했다. 이런 것들 위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진짜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은행권 불안 요인으로 부상할 우려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 CMBS 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y가 되겠죠. 연체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금융시장 경기감이 확대됐다. 부동산 저당증권, 부동산 담보부증권이 되겠죠. 이게 그 연체율이 왜 올라갔느냐? 공실률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공실률이 많아졌다고 하면은 그걸로부터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상업용 그 CMBS는 그 CMBS라고 하는 거죠. 자산 유동화 증권의 하나로 금융기관이 업무용 건물이나 상가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증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화 증권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그 신용 보증기관이 있어요. 프레드맥, 주니맥 등. 이거 이제 정부 보증기관입니다. 이게 에이전시 CMBS가 있고, 정부 보증기관이 민간에서 그 발행을 한 non agency CMBS로 구분되는데, 2023년 2월 기준 CMBS의 연체율은 3.12%로 1월에 2.94에 비해서 18bp 올라갔단 말입니다. 18bp. 더욱 1, 2월 중에 누적 CMBS 발행은 90억 달러로 22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5% 줄어들어서 시장 불안감이 더 점증하고 있다. 발행이 안 되는 이유는 안 해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에이전시에 비해서 상대적 위험이 큰 넌 에이전시는 2024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그 규모가 2,6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만기 도래 규모. 고정금리, 변동금리. 변동금리가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고, 연체율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특히 사무용이니까 이제 오피스 빌딩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계속해서 치솟아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생겼고, 자,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 미국 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큰 폭 하락한 상황에서 자본자산 비용도 급격히 증가해서 리파이낸싱 어려움이 가중된 데 기인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020년이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였다. 그죠? 핵심 상업용 부동산에 분류되는 사무실은 마이너스 25%, 아파트는 21%, 상가는 19%, 산업은 13% 마이너스, 모두에서 2022년 최고점 대비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을 보였다. 그런 거죠. 특히 기술 및 금융기업들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함에 따라서 업무용 사무실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이것도 사실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재택도 많이 늘어났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은 급락하고 있고, 그렇죠? 공실률은 올라가고 있고,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만기 도래인 CMBS에 대한 리파이낸싱 그 부담이 커졌다는 거죠. 발행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은행들의 대출 위험 관리 강화 등으로 CMBS 연체율이 추가 상승할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그렇죠? 대출 위험 관리하면은 뭐 금리도 올라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런 위험이 다시 중소형 은행의 대출자산 부실로 파급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그런 그 일은 아니겠지만 내재돼서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시사점. 최근 미국 은행권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특히 대형은행보다는 그렇죠? 중소형은행, 중소형은행의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아요. 그럼 부실이 당연히 여기서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 것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7천조 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금융시장 제2의 내가 이제 바로 지금 이야기한 게 그거죠. 주요 25개 도시 공실률 일제히 올라갔고 작년 대비 빌딩 가격이 25%나 폭락했고 대출의 70% 이상을 중소형 은행이 담당하고 있고 신규 담보대출을 꺼려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지난달 브루필드 레이 빌딩 대출 디폴트 선언도 있었고 파월은 현재 중소형 은행의 문제 수준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들을 보면은 중소형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물론 대형은행들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시스템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카운터파트 리스크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뭐 우리가 몸을 좀 낮추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 다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되니까 그때를 좀 기대해보는 상황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은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던 이 지뢰들이 퉁퉁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잘 좀 그 상황을 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용 위험의 전이는 굉장히 빨라요. 이것이 바로 돈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